밤샘은 거뜬하지라는 자신감으로 밥 먹듯이 밤을 새는 직장인 A씨. 요즘 부쩍 얼굴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늘 피곤함을 달고 사는 50대 B씨. 피로를 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도 피로감이 가시질 않는다. 30년 경력의 수면 전문가이자 신경과 의사인 크리스 윈터 박사는 수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비만, 당뇨, 암, 우울증 등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질병은 어떤 식으로든 수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면 문제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2015년 한 연구에서는 뇌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밝혔다. 바로 글림프계다. 글림프계가 주로 제거하는 노폐물은 아밀로이드 베타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쌓이는 단백질이다. 글림프계는 자고 있을 때 활발히 작동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에 지장이 생기고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아진다. 참고로 글림프계는 옆으로 누워 잘 때 잘 작동한다.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비만을 유발한다. 2015년 중국에서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루 7시간 미만 자는 사람들이 더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포만감을 유도하는 렙틴의 수치가 떨어져 식욕이 올라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면 수면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암 발병률을 높인다. 수면 문제는 다양한 암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유방암과 가장 강력한 연관이 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보고서에는 암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교대 근무를 꼽기도 했다. 불규칙하고 질 낮은 수면을 초래하는 교대 근무가 면역계 기능을 전반적으로 감퇴시키기 때문이다. 교대 근무는 E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수면 문제는 다양한 질병의 뿌리가 된다. 중요한 것은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 1. 수면 위생을 점검하라. 가장 먼저 수면 위생을 점검해야 한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자는 환경이나 잠과 관련된 행동을 제어하는 행위다. 침실을 동굴처럼 만든다. 눈에 빛이 보이지 않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당신을 졸리게 한다. 휴대폰, 시계 등 희미한 빛까지 모두 차단하라. TV를 켜놓고 자는 습관은 최악이다. TV는 강한 빛뿐 아니라 소음까지 발산한다. 잠든 상태에서 단어가 계속 들리면 뇌가 단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며 쉬지 못한다. 빛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안대나 수건을 이용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을 모두 차단하자. 배우자와 분리수면한다.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배우자다. 코를 골거나 이불을 둘둘 말고 자는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따로 자는 것이다. 각방을 쓰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면 같이 누워있다가 잘 때가 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쓰면 좋다. 필요한 날만 따로 자도 좋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야 하는 날에만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다. 수면 루틴을 만든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나름의 수면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수면 루틴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루틴을 따르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뇌가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된다. 특히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를 추천한다. 따뜻한 물로 체온을 높이면 체열이 방출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성인의 이상적인 수면 루틴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침대는 오직 자는 곳으로만 사용한다. 침대에서는 공부도, 일도, 영상 시청도 하지 말아야 한다. 뇌에서 침대는 자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침대에는 졸릴 때만 눕자. 2. 중요한 건 기상시각이다. 숙면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기상시각이다. 취침시각도 일정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상시각이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기상시각을 정한 뒤 알람을 맞춘다. 취침시각은 기상시각에서 5시간 30분을 뺀 시각이다. 예를 들어 기상시각을 6시 30분으로 정했다면 취침시각은 새벽 1시가 된다. 만약 취침시각이 되어도 졸리지 않다면 원하는 만큼 깨어 있어도 된다. 하지만 기상시각을 어겨서는 안 된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은 허용한다. 이 솔루션을 진행하는 동안은 낮잠을 자면 안 된다. 저녁에 소파에서 깜빡 졸아서도 안 된다. 잠은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만 잘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뇌는 아무리 자고 싶어도 5시간 30분만 잘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5시간 30분을 최대한 이용해 수면의 질을 늘리려 애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더 빨리, 더 깊게 잠들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환자들에게 제시하는 치료법이다. 만약 낮에 지나치게 졸리다면 취침 시각을 15분 정도 앞당기자. 이때도 기상 시각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15분 이내에 잠에 들거나 다음날 졸리지 않을 때까지 취침 시각을 조정한다. 뉴스 기사에 종종 나오는 매일 8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한다는 말은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 이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수면 시간을 찾을 수 있다. 3.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에 안 든다면? 대개 3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불면증이라고 진단한다. 눕자마자 잠들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잠에 들지 못해도 그저 눈을 감고 쉬기만 한다면 실제로 잠을 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시간을 명상을 하거나 몸을 이완하는 데 써라. 그저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된다. 수면이 아니라 휴식에 집중하자. 수면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하라. 잠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이긴다. 치매, 암, 우울증, 비만을 예방하고 지친 뇌를 회복하는 9가지 수면 솔루션. 수면의 뇌과학.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